네, 지금 현재 시장 내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 다소간 모멘텀은 둔화된 듯 보이기는 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어젯밤, 지난밤 글로벌 증시를 일단 상승 국면으로 전환시켰던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 두 가지, 그것들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요. 앞으로 시장 전개 방향성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가 됐고요. 실업 관련, 실업 청구 건수 발표가 됐습니다. 두 가지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부응하거나 아니면 기대치를 상회하는 어떤 호전적인 그런 모습 나타났었죠. 문제는요, 지금 현재 시장 방향, 이런 것들이, 이런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서프라이즈성 경제 지표들은 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시장의 무게는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조건, 지금 현재의 추세를 기반으로 해서 과연 앞으로 시장의 관심 방향성, 결국은 유로존과 중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3분기 실적 임박하고 있다는 것, 기대감과 확인 사이에서 확인 쪽에 조금은 더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유념하시면서 앞으로 시장 대응, 차별화, 슬림화 생각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씩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나왔죠. 2.5%.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그런 발표치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올해 GDP 성장률은요, 상향 조정이 됐죠. 2%에서 2.3% 내외의 성장률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는, 일단 경기의 호조세 방향,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은 분명하다라는 것. 설사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가 올해 중에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러한 성장률 전망치는 깎아내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 오히려 시장 내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의 부채 상한선 한도, 이 협상이 결국 이제 4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좀 힘든 상황으로 이루어진다면 미국에서 전체 미국 GDP에서 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20% 정도 됩니다. 이를 깎아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올 상반기에도요, 미국의 시퀘스터 발동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의 지출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면서 GDP를 깎아먹는 요소로 작용을 했다는 것. 그 깎아먹은 요소를 기업들, 민간 투자가 받쳐주면서 GDP 성장률이 나왔다는 점, 이 부분 꼭 유념하셔서 지금 현재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정책적인 이슈, 부채 상한선 한도 협상,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날지, 그리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제는요, 지난 1분기 1.1%의 성장률이었고요, 2분기 2.5% 성장률이었습니다. 지금 3분기, 4분기에 대한 시장 내 전망치 컨센서스 1.9%에서 2% 내외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2% 내외의 성장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2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성장률이 다소간 이제 좀 줄어든다라는 쪽에 우리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멘텀의 둔화 측면에서 미국 경기를 좀 바라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절대적인 수치는 분명히 증가를 합니다. 하지만 증가율 자체가 꺾이고 있다는 것. 지금 현재 IT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우려감이 결국 2분기, 3분기 실적 정점, 실적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점에 대한 우려감, 모멘텀, 미래의 모멘텀의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지금 IT 업종이 상대적으로 시장 내에서 상당 부분 많이 소외를 받는다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분명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미국에서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전주 대비해서는 5천 건 정도 감소가 됐죠.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는 상당히 호전되어 있는, 전망치를 상당히 하회하는 그런 어떤 그 실업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그 부채 한도 협상 이제 마감일 4일 남았습니다.
미국의 회계년도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10월 1일 전에 뭐가 어떻게 됐던 마감을 져야 됩니다. 결론을 내야 됩니다. 결론이 안 나게 된다면 지난 이제 2년 전의 상황 그리고 지난 봄에 나타났던 시퀘스터 문제의 상황들 또다시 재현되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문제는요. 부채한도 협상이 만약에 결렬이 된다면 정부의 지출은 꺾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부의 지출은 거의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정부 쪽에서의 고용 부분 정부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고용 부분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 이 전체적인 실업 친구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과 민간에서 이 고용을 그렇다면 받쳐줘야 될 텐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황, 그리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 고용과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전체적인 GDP 성장과 같이 이 부채 한도 협상을 맞물려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시장의 이제 방향성일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 여건, 부채 한도 협상이 긍정적으로 풀릴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현 경제 여건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관심은 유로존과 중국으로 이전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면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동성 관점과 실적 관점. 유동성 관점, 다시 말씀하면 돈의 힘이 되겠죠. 지금 현재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사면서 지수 201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입니다. 이런 그 유동성 관점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까? 결국은 부채 한도 협상이건 어떤 그 지금 불확실한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지금 달러 인덱스에 녹아 들어가고 있고요. 미국 국채 금리에 녹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에 육박하는 금리 수준 나타냈었습니다. 그저께는 2.68%까지 떨어졌고요. 어제 2.65%까지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일단은 시장이 안정이 되면 이 안정화된 자금이 글로 쏠리는 것이 아니라 이머징 국가, 다른 나라, 조금 더 위험도가 높은 나라로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위험도가 높은 나라로 돈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에 대한 혜택을 우리가 상당 부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이 부분 외국인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10월 4일이죠.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필두로 해서 이제 3분기 어닝 시즌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어닝 시즌을 가지고 확실하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하는 과정, 실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분명히 겪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실적 확인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시장 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차별화 그리고 슬림화가 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어떤 경기 기대감에 의한 시장 상승에서는 시총 대형주 그리고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시장에 어떤 그 상승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의 이제 확산 과정, 차별화된 확산 과정이 나타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결국은요. 기대감은 결국은 시장의 밸류에이션, PER과 얘기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PER과 실질적인 실적 개선 추이, 밸류에이션의 매칭 과정이 분명하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 이 부분 꼭 염두하시고 지금 현재 시장 대응 마련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라임 투자자문 임태근 상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업종, 일본에 지금 과징금 맞았죠. 일본에 대한 반사익, 그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될지, 그리고 어떤 그 환율의 변화, 환율의 영향,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입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요.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얘기까지 아울러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